보는 방법이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조상자리, 조상 부모 이래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가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고, 미래니까 이제 이 자식이고. 요 나고 여기는 우리 가정이니까, 집 안방이니까. 자, 서로 부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책에 여기도 아까 78쪽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지자료로 과거에는 여자 사주에서 남자는 위로 봤습니다. 그죠? 남자가 한 끗발 위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한 끗발 위에. 그죠? 어쨌든 과거에는 볼 때는 이 자리를 여자 사주 속에서, 여덟 글자 속에서 월지를 놓고 남편을 판단합니다. 그죠? 판단을. 지금은 여기를 하죠. 지금 여기로도 볼 수도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보는 방법이 여기로 보는데, 이제 일지를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방의 그렇죠, 남편 기운, 그다음에 그 아내,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의 인연이 된다라는 걸 책에다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각각의 사주를 궁합의 이제 이 완결체는 서로 두 사람의 사주를 그대로 포개로. 자, 여기 천간에는 어떤 걸 표현합니까? 정신적인 것이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나와거든. 그거는 어느 특히 일주 위주로 했어. 그죠? 일주 위주로 했어. 일주가 서로 아까 저 프린트본에서 나왔듯이 서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같은 글자이라면, 만약에 같은 글자이라면, 뭐 같은 오행의 글자라면 어떻습니까? 같은 오행의 글자라면은 신강자라면 어떨까요? 토닥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 서로 자기 입장이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 경쟁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닥거릴 수 있죠. 친구지간이라도. 근데 신약자라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의지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글자끼리 만나도 좋고 나쁘고는 달라지겠죠. 아주 신강한 사람들은 같은 글자를 사실 적대시하게 됩니다. 친구라도 경쟁자처럼 느껴지니까. 신강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도움이 되는, 내 힘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세를 얻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같은 글자라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프린트물에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생해주는 글자는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생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극하는 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어. 억압, 스트레스.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일간을 보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지의 거는 사건, 사고잖아요. 지지의 거는 형충파해를 그냥 보는 거지. 형충파해. 형충파해. 그래서 각각의 분끼리, 서로 각각의 분끼리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뭐 조상들 환경이나 부모 조상들 환경이 어쨌든 간에 살 당자들은 자기들 거리잖아요. 자기들끼리니까 일주로만 봐도, 일주와 사회적인 이렇게만 봐도, 아니면은 이렇게 저 세주 자식운까지, 이건 나의 미래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그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형충 지지 속에는 아까 천간의 거는 정신적인 합, 그죠? 합은 정신적인 합. 그다음에 같은 글자 비견급의 관계라도 신강신약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 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 억압한다, 스트레스, 그죠? 그런 관계가 되겠고, 그다음 지지 속에서는 형충파해라는 걸
형충파해가 같이 아까 저기서 직방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진까지죠. 원진까지 여기서는 원진까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일지 속에 충이 있으면 서로 일지에 충하면 그 부분은 맨날 저는 싸웁니다. 싸움이 잦아요. 그 싸움이 잦으면은 풀어버리면 되는데 잽에도 간다고 잽 맞아보면서 멍들지 아픈데 계속 때리면 그래 이제 그래서 잽도 싸움도 자꾸 잦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관계 이런 형충파해적인 이런 관계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런 관계가 없어야 하나도 없으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무난하다 그죠. 자, 좋은 관계는 이런 게 없으면 좋고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요. 그런데 더욱이 좋다라는 관계는 정신적인 합의 관계야. 그죠? 정신적인 합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같은 합 내지는 뭐 지지도 마찬가지죠. 합이죠. 육합. 그 다음에 뭐 방합도 있고 그죠. 방위합. 그 다음에 삼합도 있고 이런 합들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관계가 좋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지나친 합은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예를 들자면 남자 사주에서 지지에 재를 깔고 있는데, 그죠? 재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를 깔고 있는데 그러면은 갑으로 본다면 뭐 갑진도 되네 그러면요. 갑술 이 다 편재를 가는 건데 재를 깔게 되면 그 지금 이 양의 것들은 이 무토가 되기 때문에 합이 안 되는데 합을 지지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경일간의 묘의 경우 아니지 묘를 깔고 있다. 지장간의 묘를 깔아야 돼요. 만약 경진이면 그죠? 경진에 주면 이 지장들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을경이 이제 합을 하잖아요. 그죠? 제거든. 그러면 자 청간의 글자가 경진일주인데 청간의 글자가 을로 돼 있다. 그죠? 을로 돼 있는 거는 그 을경에 합을 하잖아. 그죠? 을경에 합을 하잖아. 자, 남자 사주가 경진일주라면 상대방의 이제 을일간의 상대를 만난다면 이 정신적인 합이거든요. 정신적인 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을경합금으로서 완전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죠? 내 걸로 이제 걷어들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본래의 사주팔자는 나는 내 부인을 지극히 챙거립니다. 챙기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사주를 잘못 보면은 궁합을 잘못 보면은 아주 좋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합의 관계니까 그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좋은 게 넘친다는 거죠. 좋은 게 넘치면 집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게 중복되면 좋은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보면 궁합을 보는 조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 사주 팔자에 이 궁자리가 그죠? 부부 궁자리가 내 집이 안전한지 안 한지
각자의 사주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남자 사주 속에서 이 대운의 흐름이 45세 이 중후반부터 해서 운의 흐름이 아주 안 좋은지 그것도 살펴보고 그렇다면 여자 사주가 같이 안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대운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극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주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궁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궁별로 보지만 그 궁을 다 궁별로 보지만 부모 조상과는 물론 과거에는 부모 조상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뭐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족이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하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 중심으로 해서 봐도 된다,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는데 일주 중심으로 해서 월, 일, 시는 봐야죠. 내 미래니까. 월, 일, 시를 보는데 그런 관계에서 천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상대방과의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합, 극, 충 이런 거죠. 이 천간에는. 그 속에서 아 괜찮다. 정신적으로 합을 이루고 있으니 좋다. 또 아니면 충을 하고 있으니 서로 많이 부딪힌 생각이 다르다. 많이 부딪힌다. 또 아니면은 그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받으면은 내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나 자꾸 이 제재를 당할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궁합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지액을 보면 지지액도 각 궁별로 보지만 아까 그 직방사라고 얘기했듯이 각 궁별로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지월 사용을 많이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들이 그죠? 이 세계 열을 제외한 이 글자들이 서로가 형충파해를 당하고 있느냐 문진까지 해서 안 있느냐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제 이 사건 사고들이니까 원진이 서로 간에 원진이 끼었던 충이든 형이든 하면은 이 바로 일지가 온전치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로 서로 완전히 살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궁합이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합이죠. 육합적인 관계. 천간합, 지지합. 그죠? 정신적인 면과 실제 현실적인 면 다 부부를 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합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면 집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런 관계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궁합을 보는 확실하게 이 궁합을 보는 거죠. 궁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뭐 좀 질문하실 게 있나요? 이해는 다 되시죠? 용신을 통한 궁합은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여기서 안 좋아하는 다른 데서 안 좋아서 그냥 차선책으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자, 이 보는 궁합을 보는 방법 중에 예. 자, 요거를 지금 이제 막 보는 궁합을 이야기해 보죠. 보편적으로 보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오행으로 오행으로 보는 궁합은 이 사주 8글자 속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오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도 나와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목이 2개 있고 화가 3개 있고 토가 하나 5개 뭐 이래 있다고 가정하면 그죠? 상대방 글자에 또 어떻게 있는지 그러면 목화 양이 강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이 음을 또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여기 이제 뭐 3, 2, 1, 1, 1 있다라든지 서로 상호 보완되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상호 보완되는 관계가 좋다. 그런데 여기는 화가 3개나 되고 만약에 목화가 아주 강한데 그죠? 또 이 서로 이 조율이 잘 안 되고 같이 막 3, 2 이렇게 막 나간다면 목화가 강하다면 어떤가요?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왜 싸우는 거예요?
늘. 그 오행적으로도 그만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또 이제 용신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구조 속에 사주 오행을 글자를 갖고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용신의 글자가 또 찾아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용신. 그럼 용신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금이 용신이다 가정합시다. 뭐 수가 용신이다, 뭐 금이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해당된다. 그렇다면은 나는 금수 용신을 뭐 위에가 뭐 하나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수의 이 용신을 끄트리는 그죠 화토가 강하게 있다면 이거잖아요. 이거는 오행을 오행대로 별도로 오행별로 궁합을 보고 용신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용신을 찾아서 용신으로 보는 궁합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용신이 수인데 상대방은 만약에 내 용신이 수라면 상대방 용신이 수가 내 용신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그죠? 그 다음 금기 갖고 있어도 좋죠. 음정수 해주니까. 그런데 이걸 꽂으면 토를 갖고 있다는데 이걸 자꾸 물을 꺼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화를 갖고 있다 해도 수곡화하죠. 자꾸. 이런 관계는 용신으로 보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서로가. 이거는 뭐 다른 것과의 별개로 용신은 용신대로 이런 방법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이런 보는 건 또 이런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사주공합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격국으로 보는 공합은 격을 찾아서 격을 상신이라고 하죠.